전세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래. 이사 가야겠죠. 이 아파트가 가성비 괜찮죠. 방 3개, 화장실 하나. 강남역까지는 27분이 나오네요. 강남과 판교와 수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아래 도시들이 꼽히더라고요. 1위 평택, 2위 이천, 공통점이 있나요? 멀어요. 서울 사람들은 일이 아니면은 갈 일이 없는 곳. 이천에 가보시면 하이닉스가 있고 아울렛이 있죠. 그 2개가 아니면 이천에 갈 일이 없어요. 평택도 마찬가지. 또 근데 일자리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이천에도 하이닉스라는 큰 기업이 있잖아요.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이 연봉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천에 살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내가 멀어도 출퇴근을 하면서 어디 서울이든 경기도에 살면서 셔틀버스 타고 출퇴근할 겁니다. 일단 너무 많이 지어지기도 했고 앞으로 또 들어설 물량들이 많고 빈 땅도 많아요. 언제든지 도시들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규모를 조금 축소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멀어서입니다. 만약에 전국적인 상승장이 오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국지적인 상승장만 온다면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창 좀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이제 어떤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또 거주지를 이제 마련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쪽 지역은 참고로 전세가 월세가가 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투자하기 유리합니다.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투자하기 유리한 게 뭐냐면 전세가나 월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자리가 뭐 여의도, 강남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멀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나 월세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확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살만한 전세를 살려면 3억에 100 이렇게는 드는데 지방에서는 뭐 2천에 50 막 이렇게 드는 거죠. 좀 비싸면은 뭐 전세금 1억 이렇게만도 괜찮은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교통이 천차만별이고 학군도 천차만별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선호하는 곳만 보셔도 충분히 많아요. 하남, 광명, 평촌, 인덕원, 과천, 구성남 뭐 여기만 봐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최근에 시흥 같은 경우도 거북선 유령 상가로 또 말이 많더라고요. 상가는 사실 헬리오시티도 상가는 공실 많아요. 근데 위례도 공실 많고 상가는 아파트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상가는 철저히 상권과 그리고 어떤 유동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가랑은 아파트랑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흥이란 곳은 월판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거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상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호재들을 보면서 오 저기 가자 하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속터미널에서 먼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뭐가 좋은 게 생겨도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거북선이 생겼어요. 우리가 거북선을 보러 나들이는 갈 수 있죠. 우리가 뭐 거북선을 보기 위해 거기 살지는 않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호재 가운데서도 이런 호재는 의미가 있어 하는 것도 있나요? 있죠. 주변이 새 걸로 바뀌는 곳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문동이라든지 구성남이라든지 동네 자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확 좋아지는 곳들, 뭐 장인뉴타운도 있고요. 그런 곳들은 호재가 맞고요. 또 하나는 또 핵심 지하철 노선 연장되는 곳들. 8호선 연장되면서 다산신도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럼 다산신도시도 너무 좋아졌고 9호선 연장이 되면은 고덕, 상일동 그리고 하남 미사 쪽도 너무 좋아지고 개통도 너무 좋은데 어떤 노선이 개통하느냐에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냐, 어떤 상품성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이신설선이라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우이신설선이 이게 생기고 나서 이 주변의 아파트가 생각보다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노선이 힘이 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노선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는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 특히 위험할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거래가 없는데 집주인이 안 팔아서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사서 거래가 없는 곳들. 좀 멀리 있는 애매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한 6개월째 거래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주의하셔야죠. 집주인이 얼른 팔아야 돼 하면서 금매로 확 싸게 내놓아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팔 때도 안 팔려요. 그러면 또 그만큼도 깎아줘야 돼요. 거기는 늘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곳들입니다. 무조건 얼마씩 깎아줘야만 거래가 되는 곳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200~300세대밖에 안 된다든지 먼 곳에 있다든지.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요즘에 서울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해주는 어떤 좀 추천 지역도 있으신가요? 2억 5천 정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2억 5천 정도로는 수지구청하고 그리고 인덕원 쪽 이쪽이 좀 좋다고 봐요. 인덕원 쪽은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하는 곳들 그 주변 입지 자체가 괜찮고요. 인덕원 쪽에서
여기입니다. 평촌동. 사실 여기가 의왕시랑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 이쪽 동네가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가성비로 인덕원,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뭐 엄청 좋다 이런 의미 아니고 지금 한 5억 후반 정도 하죠. 전세가는 한 3억 중후반 합니다. 그래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인 게 되게 중요해요. 복도식과 계단식이 은근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상 가보시면은 여기 뭐 엄청 낡았네 이런 느낌 잘 안 들어요. 이런 곳들도 가성비 괜찮죠. 그래서 이 주변인 곳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수지구청 쪽에 가보면 성복역하고 수지구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 성복역 뭐 리버파크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5억 후반 정도 하네요. 5억 8천 정도 하는데 여기도 전세가가 3억 7천 정도 하네요. 여기도 뭐 한 2억 초반 있으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충분히 위치가 괜찮죠. 성복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성복역 주변 자체가 워낙 쾌적하고 이 신분당선이라는 게 이 강남과 판교와 수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복역에서 강남역까지는 27분이 나오네요. 금방 가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 사이에 있는 판교와 이 밑에 있는 수원 일자리, 기흥 일자리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괜찮죠. 부부라면 더 유리해져요. 결혼을 하는 게 사실은 자산 증식이 더 빨라집니다. 네. 근데 자산 증식을 위해서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아파트일지가 궁금해요. 처음 하실 때는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답지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실거래가도 다 떠 있고, 역과의 거리, 배정 학교, 지하철로 일자리 몇 분 만에 가고, 이게 정답지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성이 제일 높습니다. 땅이나 건물 같은 거는 진짜 잘 안 팔려요. 집은 그냥 싸게라도 내놓으면 팔리거든요. 근데 땅 같은 거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아예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아파트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상가를 할 건지 건물 할 건지 토지를 할 건지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의미 있죠.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했어요. 전세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래. 난 지금 소득이 다 끊겼는데 이사 가야겠죠. 돈이 없으면. 있으면은 주겠지만 없으면 이사 가야겠죠. 근데 집주인은 나보다 30살 어려. 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일단 해둬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할 건지 뭐 다른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건지 일단 이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분들은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희는 월세 살면서 일단 좋은 거 사둘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이 3, 4개 중에 뭘 살까요? 라는 분들이 신혼부부분들 중에 좀 많고,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증여해야 될까? 뭐 어떻게 분산해야 될까? 라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저는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지금 이제 나이 60대에서 내 집 마련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다양하죠. 작가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걸 전혀 몰라서 저금만 했어요. 그래서 저축하신 돈이 얼마야 했는데 엄청 많아요. 막 10몇 억이 넘어요. 저축하신 금액이.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지금 그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8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게 가장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실거주를 일단 저렴한 데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죠. 그래서 은퇴가 가까울수록 내 집에 사는 게 더 중요해요. 6억 정도를 보면 좋은 그런 지역들도 있나요? 무학재역 주변 여기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인왕산 1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25평 여기 방 3개 여기가 한 7억 정도 해요. 근데 3층이 7억이니까 고층은 한 7억 5천 정도 하겠네요. 근데 이 정도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3호선이라는 좋은 노선이 있고 아파트 연식도 이 90년대랑 2000년대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예시로 한번 들려드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문 쪽 신이문하고 외대 앞 근처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아파트죠. 관악 드림타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관악 프로지오라든지 뭐 성현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것들도 한 20년, 30년 정도 된 아파트. 그렇죠. 여기도 2003년 준공이니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근데 관악구는 너무 언덕이 심해서 참 이렇게 고민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언덕이 아니었으면 더 비쌌을 거예요. 위치가 좋잖아요. 언덕이니까 이 가격인 거죠.
강연에서 가성비 강남에 대해서 꼽아주셨다고. 이 양재역 주변에 보시면 양재역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여기가 사실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이런 도곡 쌍용예가, 도곡 한신, 역삼 럭키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의 입문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대부분 한 20억 정도 합니다. 가성비가 20억이네요. 네, 가성비죠, 가성비. 강남구니까.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또 가성비는 한태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역삼 시리즈들. 이쪽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20억이 좀 넘어요. 여기가 좀 더 비쌉니다. 학군이 좀 더 좋고, 조금 더 중심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VS로 하는 게 광명대 평촌 이렇게 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둘 중에 좀 어디가 좋다고 보세요? 광명이 좋죠. 근데 평촌도 어디 평촌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이 평촌 요 원도심 있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는 구축이라서 지금 광명한테 밀리는 거지. 여기가 신축이었다면은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구축이라서 지금은 저는 광명에 한 표를 드리는 겁니다. 학군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평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평촌도 이게 아파트가 오래됐고 그리고 재건축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로 보면은 지금 신축으로 구성된 광명이 더 낫습니다. 지금 되게 돈 되는 정보들 다 많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곳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와서 지방 아파트 막 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방에서도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곳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좀 구축 아파트 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방일수록 신축만 봐야 돼요. 수요가 거기는 딱 정해져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만 보셔야 돼요. 근데 지방 가서 구축 아파트 매매가 1억 8천에 전세가 1억 7천짜리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광역시 6곳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대구 같은 경우 달구벌대로라고 있거든요. 네. 달구벌대로라고 죽전역부터 담티역 사이 요 라인에서 신축만 보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학군지로 유명한데 학군지 위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군지 위주는 비싸요. 학군지 위주로 보면 너무 좋죠. 범어 뭐 이쪽 근처로 보면 너무 좋은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조금 더 분산시키자면은 그 달구벌대로 역세권이 괜찮다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면은 또 부산에서도 신축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재개발을 이미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사실 넘쳐나거든요. 뭐 해운대, 남천, 동래구 쪽 해수동이라고 불리는 곳들 중에 신축의 대단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외에 구축이라든지 너무 멀리 있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광주는 저는 좀 제외하고 있어요. 인구가 너무 빨리 소멸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옆에 있는 전주, 익산, 서울로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인구 자체가 부산, 대구는 되게 많은데 광주는 좀 적어요. 대전도 안 보고 있습니다. 대전도 주변 도시 인구를 많이 뺏기고 있어요. 세종이 있고요. 청주가 있고 서울, 경기도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렇게 인구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줄어드는 인구들은 다 서울, 경기로 빠지고 있는데 흡수하면서 빠뜨리는 것과 그냥 다 빠지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대구와 부산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빠뜨리고 있지만 대전과 광주는 그냥 다 빠지고 있어요. 순유출이에요. 저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도시든 간에. 왜냐면 수도권 비대화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익숙한 동네에서 집 살려고도 하시고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서울에 집 사놨는데 과거에는 시세가 같았는데 지금은 엄청 벌어졌다. 이거를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인천은요? 인천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인천 일단 너무 범위가 넓고요. 인천 말고도 수도권에 좋은 곳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인천은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천보다는 말씀드렸던 뭐 그 인천과 붙어있는 광명이라든지 강서구라든지 그 안양시라든지 뭐 이쪽이 더 낫다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도 문수로 쪽 있잖아요. 옥동, 문수로 쪽. 이쪽은 또 괜찮아요. 같이 보면 좋은 곳들이 번영로라고 있거든요. 그쪽까진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다는 게 어떤 입지나 황금성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은 매수하고 싶다. 그런 대기 수요가 있는 곳들. 이제 막 부동산 공부 시작한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는 공부 루틴이라든지 내진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도움 되고요. 내 템포에 맞춰서 임장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네부터 좀 잘 알아야겠죠. 우리 동네에 적용되는 그런 규칙들이 다른 동네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맨날 내가 가던 길만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동네 생각보다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를 먼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 틈새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일단 뭐 새벽에 간 경우도 있고요. 뭐 퇴근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가도 아파트를 보여주나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밤에 가도 여름 같은 경우는 밤까지 화나니까 그냥 밤에 퇴근 시간 해도 충분히 한두 시간 돌고 귀가해도 되고 또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쫙 서울 경기도 투어 한번 하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재밌어요. 많이 걷는 게 아니고 이 동네 가서 점심 먹고 이 동네 분위기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한번 들어가 보고 나들이 하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투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이 지속성이 더 중요한데 막 순간적인 강도만 강조하다 보면 나 이렇게 또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나들이 가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그 당시에 그럼 새벽에 갔으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 반 정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또 쓸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 또 육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집중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잡생각 없이 그냥 내가 나 일어나자마자 이거 해야지 하면은 쫙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이 되면은 또 피곤해지고 또 잡음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 집중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오전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알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시간의 누적이죠. 뭐 제가 하루 이틀 봐선 당연히 모르죠. 10년 넘게 봤으니까. 이 부동산 공부라는 것은 사실 행복이랑 비슷해요. 강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한 거죠. 뭔가 순간적인 그런 몰입보다는 자잘한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